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유지분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1억 5천인데 2분의 1 지분만 나온 겁니다. 밑에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면 박동근 지분 2분의 1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간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의 지분만에 대해서 경매 나온 것인데 사실 이 경매 물건은 취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구 금액이 4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중에서 청구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유지분 경매가 나오면 이 공유지분 경매는 여러 번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2번, 3번에서 유찰이 되는데 공유지분 경매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에서 포천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공유지분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자기가 대출을 받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사실 공유지분 경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11억 5천인데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지지만 그 외 나머지 수원지방법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전부 30%씩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공유물 우선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먼저 사전에 법원에다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경매 매각기일 당일날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기 전에 그때까지 공유자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시에도 마찬가지로 10% 매각 보증금은 지참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 경매를 내가 전략을 짜고 좋은 물건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권리분석을 해도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 경매 나온 것을 여러 개를 일단은 점 찍어 놓고 그것을 토대로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없는 것을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을 낙찰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방법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가액 배상, 대금 분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 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든지 건물 같은 그런 부동산을 직접 공유지분 별로 쪼개기도 힘들고 토지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현물 분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액배상인데 가액배상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액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분할입니다. 대금분할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법원의 경매에 붙여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을 공유지분별로 배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유지분을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들은 대금분할로 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유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대금분할에 대한 협의나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 일단은 제목을 통지서로 하고 그 다음에 발신인은 내가 낙찰받은 사람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수신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머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씁니다.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 이름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공유물 분할 협의에 관한 건 이것은 뭐 기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답변 요청건입니다. 기초사실은 내가 이렇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를 내가 이렇게 매수한 공유자인데 이 공유물에 대해서 현물 분할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걸 한번 사라 라고 이제 가액배상을 한번 청구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법원의 경매 절차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가액배상의 협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액배상을 해서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입장 표명을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날짜 쓰고 발신인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세부를 가지고 이제 우체에 가서 보냅니다. 이렇게 반드시 협의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소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장에다 청구 취지를 써야 되는데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 이제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이제 현물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대금 분할을 구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경매 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이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 붙여서 대금을 분배하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가격 보상에 의해서 너가 내 걸 사라 라는 어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물 분할을 구한다든지 대금 분할을 구한다든지 가격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한 소장입니다. 제가 작성한 소장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고 인적사항 쓰고 피고 인적사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서 이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아까 봤던 경매에 보면 요게 별지 건물입니다. 일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매각 지분은 안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경매 분할하는 것은 이제 통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각 지분은 쓰지 않고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뒤에다 이제 첨부할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붙여서 이렇게 분배한다. 청구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이제 공유자들이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사실 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유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서 나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물론 그런 걸 보내도 되지만 확정일자 있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증거 자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렇게 공유분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래서 갑제 1호증 증거 자료는 이제 내용 증명하고 이제 등기부 등본, 뭐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정도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 원고 이렇게 이제 법원에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은 제가 작성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자면 내가 공유지분을 낙찰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금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2분의 1의 어떤 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2분의 1만큼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2분의 1만 물론 승계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전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공유지분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유지분 경매는 관심을 갖고 있는 틈새 시장이긴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피해라. 그 다음에 공유지분 경매는 대부분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분 경매를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협의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예정돼 있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제가 판결을 받고 다시 그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로 내가 어떤 수익을 보려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